안녕하세요. 첫 게스트로 김수영 작가를 모셨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꿈쟁이 김수영이고요. 저는 사실 하는 일이 조금 많아서 특정 직업으로 부르기보다는 그냥 꿈쟁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80개국을 여행을 했고요. 25살에 꿈 목록을 쓰고 그중에 이제 15년 동안 73개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그만! 직업을 나열을 하자니까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정자 결정론 이게 많이 좀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그 20년 전에 태동하기 시작한 뇌과학과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돼서 발달하기 시작한 진화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다 결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의 과학적으로는 꽤 타당한 걸로 검증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예술이나 운동 다 재능 있는 사람까지만 성공할 수 있다. 흑수저, 금수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유전자도 흑수저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유전자도 흑수저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김수영 작가가 되게 똑똑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타고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노력하는 성향조차도 사실은 유전자로 타고난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당신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타고났는데 나는 너무 근성도 없고 타고난 체력도 나쁘고 나는 머리도 나빠. 그럼 나는 어떡하지? 실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머리는 좋으시죠? IQ 몇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팩트체크 먼저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20등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뭐 노력이나 근성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신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누워만 계시고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전혀 그런 어떤 근성이나 태도 면에서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의 사실 본심은 뭐냐면 나는 이래서 못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쁘고 그래서 너만큼 못하는 거야. 어떤 합리화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체력이 안 좋아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안 돼. 그렇게 핑계를 댈 시간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는 좋은 대학 안 나오고 또는 고졸이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심지어 체력도 그런 분도 있어요. 싱글맘이에요. 혼자 애 키우면서 너무나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심지어 암에 걸렸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놓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부동산 20채를 경매로를 받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경제적인 자유를 찾고 건강까지 되찾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턴오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정말 절박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근성이라는 거, 체력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탁 바뀔 수는 없겠죠. 특히 체력 같은 경우는 몸이 정말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체력이 타고나서 좋은 게 아니라 단련이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가족의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늘 알바를 해야만 했어요. 일단 빨리빨리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는 그냥 시험 기간에만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 호주에 가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호주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번다는 전제를 두고 호주 가기 전에 돈을 다 벌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매일 아침에 8시부터 한 5시까지는 일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백화점 가서 미스테리 쇼퍼하고 5시에 끝나면 과외 2개 하고 집에 오면 번역하고 이제 주말에는 또 다른 알바 해요.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청약 신청 받기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게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나의 한계를 내가 그어놓고 그 한계 밖으로 넘어가 보지를 않은 거지 사실 한계는 내가 정하는 거고 이렇게 내가 역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많아지고 그렇게 치면 사실 저는 극복하지 못할 건 없다고 봐요.
병이 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내가 마음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들면 어떻게 하면 그럼 좋을까요? 멈춰야죠. 그럼 멈춘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꼭 그렇게 체력적으로 무리를 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지인 중에 이제 김세희 작가라고 있는데 그분은 신장병이 있었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르바이트의 예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 나의 현재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 안 되면 사실 머리를 쓰면 그렇죠. 되잖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예.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머리를 못 쓰겠어요라고 하는데 꼭 반드시 경험이 풍부하거나 IQ가 높거나 이런 사람 그건 아니라도 해도 그러니까 절박하면은 또 방법을 다 어떻게든 찾아내더라고요. 찾아요. 네. 예. 그러니까 유전자가 흑수저다. 이거는 비율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아니에요. 걸로 그리고 아닌 걸로 맞아요. 그 개념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